연말에는 보너스 효과 등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산타 랠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최근 주식을 사기 위한 투자자 예탁금이 급격히 줄어서 산타 랠리 기대감이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연말을 넘겨서 내년 시장은 어디로 갈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연준의 금융 긴축, 중국의 코로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에 관심이 많은데 어제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게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었죠? 네, 사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저점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 오를 정도로 사실 이제 얼마 전이죠.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고 나서 중국에서 좀 탈출하는 듯한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홍콩이나 중국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좋았고, 특히 이제 어제 그 PCR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에 이틀 전에는 미리 또 검사를 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걸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폐지를 하고 또 오늘 베이징도 의무 검사 폐지하겠다. 이런 이제 주요 대도시들이 이렇게 속속 얘기를 내놓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면세점, 음식료, 여행주 이런 이제 내수업종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에 이런 이슈들이 좀 너무 급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중국이, 그러니까 마치 지금 증시는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규제를 다 풀 것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도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풀기엔 좀 부담스럽죠. 백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아마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긴 빨라요. 증시에 좀 반응을 했지만 너무 좀 빠르게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또 여기서는 좀 늘어지는 중국 증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증시 분위기도 속도 조절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다면. 네, 좀 올라와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3년 이후 조금 중국 증시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되면 시장이 좀 올라갈 거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 어느 쪽의 힘이 훨씬 좀 강할까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완벽하게 좀 풀어줘야죠. 방역 규제를. 지금 조금씩 풀잖아요. 이게 조금씩. 근데 전면 규제 완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제 중국이 백신 접종이 언제쯤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모더나 백신하고 그때 협상해가지고 이게 결렬되면서 외국계 백신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전에 그 백신은 오미크론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거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는 놨는데 임상 또 시험이 끝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고 승인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좀 완벽하게 풀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독일 쪽에서 독일 백신 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독일 백신을 받아주면 또 중국이 빨리 오픈을 하겠지만 그건 또 협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내에는 좀 중국이 좀 리오프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내년 3월 이후로는 좀 경기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3월 이후로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양책을 쓰고 나서 한 1년 후에 이게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부양책 쓴 게 올해 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나고 3월부터 이제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또 중국이 또 전인대 양회가 열려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그때랑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또 출범이 되면서 약간의 또 리오프닝이나 이런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그 부양책을 또 새롭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부양책 쓴 거는 내년 이제 3월이나 4월부터 효과가 생기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시간 문제지만 중국이 영원히 저렇게 리오프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신 또 승인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백신 접종이 또 가속화되면
분위기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언제라고 우리가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좀 뭔가 좀 큰 그 부양책이나 아니면 방역 규제 완화가 좀 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국은행 총재도 이창용 총재가 지난 제 기억으로는 11월 30일 날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한 걸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중국이 완벽하게 좀 이렇게 리오프닝을 해주면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한테 굉장한 경기 부양책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늘어날 거라는 굉장히 올해 좀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나고 막 그랬는데 이 중국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특히 올해 3, 4월에 상해시가 거의 두 달간 그냥 2천만 도시가 봉쇄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지표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 버리면 내년에 또 그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표상으로 또 기저효과가 생겨요. 작년에 3, 4월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내년 3, 4월은 워낙 이게 낮기 때문에 이 플러스 성장이 또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내년을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제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될 때 다시 코로나가 폭증을 한다면 과연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 컨트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증시는 마치 막 내일이라도 다 풀 것처럼 막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조였다 풀었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3월, 4월처럼 완전 방역은 안 해요. 이제 그건 끝났죠. 그래서 풀긴 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겨울에 또 확진자 많이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리고 또 조이는 모습 나오면 증시가 또 한번 흔들리겠죠. 그런 식으로 하되 결국엔 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해제하는 쪽으로 갈 거다. 자, 제가 모두의 그 산타랠리를 얘기를 했는데 뭐 연말에 보너스 받으면 선물 같은 거 많이 사고 그럼 기업 이익 좋아져서 주가도 오른다 뭐 이런 게 산타랠리라면서요. 우리 좀 혹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사님?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 참 산타랠리가 쉽진 않을 걸로. 오늘 또 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2,400이 좀 깨져버렸는데 그러나 이제 다음 주죠. 사실 이제 산타랠리를 결정하는 건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거든요. 13일 날. 13일 날. 이제 올해 발표되는 건 마지막이죠. 그리고 12월 물가는 내년에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공교롭게 FOMC가 열려요. 그럼 물가 보고 연준 의원들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더 낮다. 지금 시장 예상은 제가 봤을 때 한 7.4 정도에서 7.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뭐 그 정도에 맞춰주거나 좀 밑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또 한번 환호를 할 거고 또 연준 의원들도 진짜 이제 물가 잡히는구나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확실히 좀 낮추는 방향으로 분명히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혹시라도 물가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긴축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또 피곤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3, 14일 날에 그 물가와 FOMC 결과를 좀 봐야 좀 명확하게 연말 랠리가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당분간은요 그냥 낙폭과대주나 이런 거 기업들 중심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방향성 없는 장세가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펼쳐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다음 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13일 날 발표된다고 그랬죠? 13일입니다. 그걸 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내년 나오는 게 보름도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년 전망을 다 하셨을 텐데 상황도 전망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년 한 해에 우리 증시 우선 어떻게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많은 이제 그 약간 이게 의견이 엇갈리는 게요. 한쪽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요. 저희도 뭐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저희의 의견은 좀 다른 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오히려 좀 주식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도 그러겠지만 침체 전에 주식은 항상 먼저 빠져요. 선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되게 선반영이 너무나 강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경기 침체, 그러니까 성장률이 되게 낮을 때 주식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보단 내후년이죠, 사실은.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혹독하게 오면은 증시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올해나 나스닥도 그렇지만 나스닥이 35% 빠졌고 우리나라도 27%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경기 침체는 미리 선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좀 감익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도 그랬고 이창용 총재도 얘기한 것처럼 연준 의장도 이제 지난주에 연설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금리를 세게 올려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뒤도 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긴축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물가만 잡겠다고 계속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멘트를 했다는 건 약간은 좀 시각이 바뀐 거거든요. 좀 챙길 건 챙겨보겠다. 네. 이런 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기 침체에 너무 좀 의존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해서 발생한 가격 조정으로 주가가 되게 싸졌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가격이 싸졌다. PBR이 지금 한 0.9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바로 V자 반등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안 좋을수록 좀 계속 주식 비중 늘려가고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또 내년에 주식시장이 2,800, 뭐 2,700 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또 분위기 완전 바뀔 겁니다. 막 장밋빛 전망 나오고 또 이제는 또 주식 사야 된다. 그때쯤 되면 뭐 연준이 또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조금 또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불안정할 때 좀 투자를 하고 낙관론이 또 퍼질 땐 좀 조심하고. 그러면 내년 전체 한 해의 궤적이랄까? 그래프는 뭐 전체 우리가 말하는 뭐 코스피의 밴드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저희는 뭐 이게 상반기 갈지 하반기 갈지 명확하게는 좀 알 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2,700에서 PBR 한 배가 2,850이에요. PBR 1배가 내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는 2,600인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자산 가치가 매년 이익이 늘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로 계산해 본 결과 내년에 2,850 정도가 PBR 한 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그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라고는 그건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좀 못 오른 업종 중에서 좀 보자는 얘기죠. 뭐 자동차 부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철강이나 뭐 농기계, 지주회사 이런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지주회사는 왜 그런가요? 지주회사는 워낙 또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지배주주라든가 아니면 배당 이슈라든가 또 선진화 방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물적 분할도 워낙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가만히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업별로. 그럼 지주회사 입장에선 그런 것들은 또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또 주가도 싸니까 한번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좀 관심을 가져볼 업종 중에 반도체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내년에 지금도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내년 본다면 좀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당사 입장은 뭐냐면 내년 반도체도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보긴 봐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선호하긴 해요.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된다. 저희 당사 입장은 뭐냐면 내년에 하이닉스가 영업 적자가 6조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당사 애널리스트 의견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선도 업체고 또 감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괜찮게 좀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매물이 안 좋으면 직격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좀 저희 당사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블리 개인으로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본다? 네, 저는 뭐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시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좋을 때 좀 주식 비중 줄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반도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싼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저희 회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업황 전체로는 좀 전 증권사 통틀어서 조금 이게 늦지 않을까. 회복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회복은 돼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린다.
이제 주가가 이제 미리 반영을 하는데 내년 중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이제 멈출 거잖아요. 계속 좀 네. 올리다가. 근데 그게 멈출 거라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근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 두 가지의 힘의 관계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좀 멈추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 한 3월에 끝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3월에 한 네. 5%까지 올려놓고 예. 일단 좀 보고 있고 5%까지요? 네, 5% 정도인데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FOMC가 끝나야 또 명확히 아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반면에 기업이익은 계속 좀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추정치가 떨어져요. 10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이게 14.8%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게 역대급 그 조정이래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그냥 급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년 2분기가 이익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감소를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저점 찍고 터닝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한 2분기 정도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그러니까 금리가 내년에 3월에 좀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익이 2분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이제 3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도대체 경기 바닥이 어디냐 이게 이제 다 초미의 좀 관심사가 될 거는 같아요. 예. 내년 한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2분기가 만약에 이익 저점이라면 지금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잖아요. 항상 2분기 저점이면 보통 3에서 6개월 선행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당사 입장은 뭐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선반영 됐고 그래서 지금 바로 가는 걸 예상하고 그냥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내려올 때마다 좀 분할로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보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도망가자는 의견 아닙니다. 아, 예, 이렇게 오늘처럼 또 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이럴 때 조금씩 담아서 이럴 때 좋을 때 오히려 좀 조심하자.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다고 도망가지 말고 네,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내년 투자 전략 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증시 동향과 내년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